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사천면 운양초등학교 교사 김기수입니다. 오늘 작은 학교 교육과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운양초등학교는 운양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학교입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일구는지 또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작고 아름다운 교육이란 주제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10년 전, 12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운양초등학교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전형적인 시골 학교의 모습입니다. 한 동이 있죠. 이랬던 10여 년 전에 운양초등학교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전교생이 74명이고요. 70명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떻게 이 학교를 살릴까 고민을 했던 선배 선생님들 또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뉴질랜드로 탐방을 가거나 오케스트라 하거나 또는 오케스트라로도 부족해서 국악 오케스트라, 승마, 골프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운양초등학교에 모였던 구성원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일까? 이러한 방과 후 활동을 하면 작은 학교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리지라는 고민에 앞서서 작은 학교를 왜 살려야 되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작은 학교를요. 이 작은 학교를 왜 살려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학교 살리기 넘어서 우리는 학교를 한번 살려볼까? 아, 그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한번 살려보자. 기존의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무언가 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삶과 연결되어 있을까? 아이들은 교육에 재미와 흥미를 갖고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의 결과는 그래. 작은 학교 살리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한번 살려보자. 네, 10여 년 전에 그렇게 운양초등학교의 지역의 선생님들, 학부모들, 또 마을의 활동가들이 모였고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전교생들이 74명 올해. 그리고 무언가 아이들이 더 삶과 맞닿아 있는 배움, 그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맛을 느껴서요. 꾸준히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모였던 게 아니라 교육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결과가 지금 운양교육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운양초등학교에 처음 전출을 갔어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그때 작은 학교에 가는 저에게 항상 묻던 질문들이 있어요. 야, 거기 가면 한 반에 몇 명 있어? 저희 부모님들도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저에게. 그 다음에 제가 한 반에 한 10몇 명 정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야, 거기 가르치기 편하겠다. 관리하기 편하겠다. 이 편하겠다라는 말이 항상 뒤따르더라고요. 근데 과연 정말 작은 학교는 편한 학교일까요?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근무하지 못하셨던 선생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작은 학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다고 생각할까요? 가르치기 편하겠다, 관리하기 편하겠다. 그 이유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 오와 열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 인원수가 적어질수록 당연히 가르치기 편하겠고, 왜냐하면 지식을 그냥 전달하면 되니까,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편하겠죠. 하지만 제가 운양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조금 달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동그라미가 아닌 거예요. 누구는 네모 모양을 가진 아이, 누구는 세모 모양, 별 모양, 역삼각형, 다양한 모양을 가진 아이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이들이 오와 열을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또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아이들, 도대체 운양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하길래 아이들이 자유롭고 주체적일까?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길래 모두의 빛깔이 드러나고 모두의 향기가 드러나는 학교일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양에 모였을 때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또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났을까? 아이들 사이에 소외가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이건 당연히 수업 시간 안과, 수업 시간 밖에서의 바라보는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였던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외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이 두 고민의 교착점에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움과 소외의 교착점에는 관계가 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과 더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를 고민했습니다. 관계가 잘 트이면은 무언가 더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 학교 평가를 했는데 한 학생이 설문지에 주관식 서술형 답변을 이렇게 적었어요. 운양초등학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써주세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친해서 수업할 때 더 재미있다. 단순히 친구 같은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가 아니고 아이들과 본질적인 자아를 꺼내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쌓고요. 그 과정에서 더 수업의 재미를 느끼고 또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관계를 잘 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요. 운양학교에서는 무학년제 교육과정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뒤섞여서 하는 무학년제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서를 연초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세우지만 그 과정에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또 연초에 세웠던 교육과정이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고 함께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연성과 조금 더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는 게 운양의 교육과정입니다. 무학년제 교육과정 대표적인 건 다 모임이 있죠.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지원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이죠. 무학년제 활동으로.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동아리 활동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6학년 아이들이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화장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메이크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나눈 날 때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생존기술 동아리. 이 아이들은 움집도 만들어 보고요. 대나무를 잘라서 낚싯대도 만들어 봐서 낚시도 해보고요. 캠핑 동아리 아이들은 캠프파이어도 해보고 낚시를 하러 직접 가기도 하고요. 올해는 이거는 이제 e스포츠 동아리예요. 6학년 학생이 처음 해보는 게임 활동, e스포츠를 옆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알려주는 겁니다. 무학년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연령대의 동생들, 선후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요. 관계 능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관계 지능이. 단순히 동아리뿐만 아니라 배움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무학년제를 통해서 배움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모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제 무학년제 수학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5교시에는 3, 4, 5, 6학년 아이들이 같이 모아서 수학을 공부합니다. 6학년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 4학년 아이들, 5학년 아이들을 가르쳐주고요. 또 3, 4학년 동생들이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안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의 메인으로 나서게 되면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수업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업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의 비중을 조금 낮춰보자. 아이들이 스스로 알려주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조금 더 친밀하게 관계를 쌓기 위해서요. 이처럼 다양하게 관계를 맺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수업과 학교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 근데 학생 중심을 넘어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관계의 학문이 되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선생님과 더 친해지고요. 수업이 더 재밌어집니다.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저는 단순히 교사 김기수로서 운양학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납니다. 운양학교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주거나 내가 성취한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안에 있는 본질적 자아를 꺼내놓고 관계를 맺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구나. 선생님들도 그래 우리는 서로 다른 선생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조금 더 개별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교과서보다는 똑같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선생님, 서로 다른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지도서, 똑같은 활동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게 또 개인에게 맞추어서 수업을 해보자. 그게 운양 교육 과정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대상이 아니라요. 함께 사는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 과정도 물론 충실히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공정한 수업,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출 수 있는 수업, 그게 작은 학교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운양학교에는 6명의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요. 1명의 전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도 물론 따르지만 아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의 특성에 맞추어서 7개의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제가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12명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1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또 개별화 교육과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싶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요. 1블럭 80분 수업 시간 동안 12명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주제로 자신이 계획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랑 조금 더 재미있게 오늘 했던 또 운양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갔던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멈춰, 아니 전쟁 멈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저는 이걸 어떻게 같이 교육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함께 모였을 때 2월 달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와 연대라는 가치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저는 이제 교장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3월 3일 등굣길에 혼자 피켓을 만들어서 섰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물어요. 선생님 왜 여기 혼자 서 있어요? 애들 표정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런 표정으로.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너네 전쟁 일어난 거 알아? 몇몇 아이들은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답하기도 하고요. 알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를 그럼 우크라이나에 가서 해지 왜 운양학교 앞에서 해요? 그렇게 묻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뭔가 아이들에게 조금 전쟁이 일어났다. 너희들 그거 알아? 를 알려주면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에 아침에 한 녀석이 피켓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무도 안 알려주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물어보니까 어제 선생님 혼자 서 있는 게 추운데 3월 달에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서 자기도 만들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피켓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6학년 아이 지환이가 피켓을 만들어 왔어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에는 이 아이의 동생도 만들어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 평화를 조금 더 고민하자고 피켓을 들은 3일차에 2명의 학생과 저까지 3명이 같이 썼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야, 진짜 전쟁이 일어났나 봐. 우리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점점 아이들이 피켓을 만들어 오고 쉬는 시간에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박스를 찾아서 피켓을 만들어 와요. 1학년 아이들도 피켓을 만들어 와요. 가운데 이 한 아이는 클레이로 집에서 피켓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피켓들도 가져오고 또 등교를 하시는 부모님들 보시면서 와 우리 애들 대단하다. 무언가 아이들이 가치 있는 배움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전쟁 멈춰도 외쳐주시고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이 주도권을 처음 참여했던 지환이 학생에게 넘겼어요. 그 다음 6학년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 넘겼어요. 얘들아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 이제 전교생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하면 평화를 더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대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전교생이 다 같이 피켓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선생님 혼자 시작했던 활동이 전교생이 다 같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한 사람의 힘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연대하는 방법을 느낌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아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전교생이 다 들 수 있는 피켓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피켓이 없어서 평화행동을 같이 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피켓을 만들어주자 해서 피켓도 만들어요. 근데 안에서 만들면 더럽다고 밖에서 만드는데 동생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 맞아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내가 어떻게 전쟁을 멈추는데 직접적으로 힘을 보탤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 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6학년 아이들이 1학년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1학년 아이들도 놀기보다 순간놀이 시간에 같이 피켓을 만들면서 뭔가 의미를 평화와 연대 의미를 되새겼어요. 그렇게 제가 혼자 피켓을 든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전교생의 학생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6학년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요. 선생님들은 중간중간에 넛질을 하듯이 야 그거 잘 되고 있냐? 어떻게 하면 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극을 줬었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 우리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또 교사와 학생들이 만드는 교사 교육 과정 안에서 평화의 의미를 같이 고민하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이슈가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아이들의 동의를 구해서 SNS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SNS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는 3월 달부터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걸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행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양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서울에서 평화행동을 해보자라는 같이 제안이 왔고요. 저희도 이제 교장 선생님과 또 학부모님들 또 교육공동체의 동의를 구해서 서울로 나아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피켓을 만들 때보다 더 열심히 만들고 정비하는 모습이에요. 네, 멀리 들고 가야 되니까 글루건도 쓰더라고요. 빨대를 붙여서 고정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이 본드를 말리기도 하고 조금 더 피켓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아 그래 우리 무언가 서울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 평화를 외쳐보자 책임감과 뭔가 연대의식 평화에 대한 사명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현수막도 만들고요. 아이들이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야 너네 우크라이나 응원합니다라고 문구를 정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먼저 약한 애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싸움을 멈추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을 멈춘 다음에 잘잘못을 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제 전쟁에 더 힘이 약한 국가를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침 주말에 KTX역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점심도 먹고요. 같이 우크라이나 여기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잠시 쭈뼛쭈뼛 서 있기도 하면서 평화행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크라이나를 평화행동을 같이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역사, 러시아의 역사, 두 나라가 왜 싸우는지, 왜 미국이 끼어 있는지, 나토는 뭔지, 나토에 끼어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정세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바라기는 우크라이나의 국화예요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이 만든 피켓 또 시민들이 나눠준 해바라기를 들면서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학부모님이에요. 교육과정을 만들 때 교사 한 사람이 다 이끌어가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동의를 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또 소중하게도 5분 동안 서울에 계신 또 전국에서 모인 여러 시민들 앞에서 5분 동안 발언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거의 한 달 동안 고쳐 쓰기를 반복을 했죠. 그 과정에서 뭔가 힘들기도 했지만 하고 나니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월간지라고 해야 되나 개간지라고 해야 되나 맑음 잡지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평화를 알리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구나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근데 신기한 게 한 카톡이 전화가 왔었어요. 우크라이나 서울 평화행동을 하고 나서. 이유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을 할 때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운양초등학교를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 진짜 멋있었다. 나도 고등학교에 있는 형, 언니, 누나, 오빠들이랑 같이 평화를 공부하고 싶은데 너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와 우리가 했던 행동이 시골에서 작은 학교에서 했던 행동이 경기도 화성까지 퍼져나간다고 놀란 거죠. 그러면서 편지도 답장을 해주고요. 또 이거는 한 SNS에서 봤는데요. 창원에 계시는 한 학부모가 운양초등학교의 사례를 보신 거예요. 네,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1학년 자녀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전쟁을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내가 아이랑 같이 집에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전쟁이 일어난 걸 알리고 또 평화를 알리자는 이유로 목적으로 가방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학교를 갈 때마다 이 가방볼을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천에 있는 운양초등학교 아이들이 서울에 가고 또 경남 창원에서 또 경기도 화성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시민들과 연대를 하면서 평화를 배워갔던 거죠. 나아가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기획한 평화행동 말고 강릉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평화행동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나아가는 거죠.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천에 있는 사천초등학교, 사천중학교에 편지를 전하러 갔어요. 편지를 써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버스 시간을 잘못 알아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가다가 싸워서 또 혼나고 울고 사천중학교에 가서 언니들에게 우리 같이 평화행동하자 편지를 전하고 오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운산초등학교에서도 평화행동을 했더라고요. 강릉 시내에서. 그래서 운산초등학교에는 거리가 조금 머니까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전하고요. 사천초등학교에도 갔는데 사천초등학교 마침 개교기념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숨겨놓고 영상편지를 전해서 했죠. 네, 그렇게 아이들이 한 기획은 이제 사천초등학교, 사천중학교, 운산초등학교로 점점 확산이 됐어요. 네, 이 수업은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는. 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평화를 공부하고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또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가치와 핵심 주제들을 배우도록은 되어 있죠. 그런 성취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양학교, 운양교육공동체가 같이 만든 운양교육계획서에는 민주창의 연대 생태라고 하는 4가지 교육 실천 주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각 담임 선생님들은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학부모들과 또 마을에서 또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피켓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주도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전교생이 참여하고 다른 학년의 선생님들도 같이 지지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지역, 그 다음에 서울, 대한민국 전체로 뻗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또 창의, 그 연대하는 방법, 그리고 생태도 같이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양의 선생님들은 이 4가지 뒤에서 또 더 숨겨진 핵심 가치들, 운양에 있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양학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주체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자율성을 경험한 아이들이 6학년쯤이 되면 자발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평화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꺼이 의견을 내고 서울에 나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율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점점 질문이 줄어드는 이유, 교실이 점점 조용해지는 이유는 아이들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 않나. 그럼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 교육공동체들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이 나오는데요. 운양학교에서는 우리는 수업을 리드하는 그런 강사 말고 교육적 감시관을 갖춘 선생님이 한번 되어보자. 운양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배움을 일구는지 자세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또 아이들의 성취를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피켓을 만들 때 어떤 표정을 하는지, 시민들 앞에서 자신들이 발언을 할 때 발언을 하고 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성취 형태 사이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을 운양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언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느끼세요? 본인은 이제 컴퓨터 PPT, 컴퓨터 속에서 PPT에서 전문성을 갖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사의 전문성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삶과 연결된 배움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소외되지 않을까?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아이들에게 맞는 공정한 수업을 설계하는 선생님이 정말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확산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면서 수업을 디자인하는 선생님이 어쩌면 작은 학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학교에 필요한 교사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학교 교육과정이란 말도 좋아하고 교사 교육과정이란 말도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교실 교육과정이란 말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매개로 만나는 교육의 주체들, 교실에서 만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학교 교육과정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너무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나. 교사 교육과정도 너무 교사를 컨텐츠화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교실을 매개로 만나는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실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양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교육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교육가족이란 말 때문이에요. 우리는 적정선이라는 말 뒤에 한계와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니까 교사가 하는 만큼만 해. 학부모니까 학부모가 할 만큼만 해. 학생이 할 만큼만 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역할 넘어서 본질적인 자아로 만나고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교육은 이제 관계의 학문이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 맺을 수 있을까? 학부모랑 관계 맺을 수 있을까? 그러고 나니까 더 아이들의 수업이 재밌어지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지금 살아가는 현세를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게 운양의 핵심인데요. 사람이 말이야 말을 하고 살아야지. 운양에서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다모임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고요. 전체가 모여서 또 야외에서 다모임을 할 때는 또 그룹을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수다를 떱니다. 그게 단순히 내 교사라는 역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자유를 드러내면서 내 생각을 드러내면서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요. 학교 밖에서 아빠들을 만나서 한잔 하기도 하고요. 나누기 N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도 학부모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교육 공동체로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이 6학년 아이들, 제가 올해 6학년 담임인데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게 너무 아쉽다고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그래서 라카이 한 숙소를 빌려서 아이들이 같이 또 1박을 했어요.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부모님들도 같이 모여서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졸업식 때 쓸 현수막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3명이 지금 현수막을 색칠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6살 동생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6학년 아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라는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교육 공동체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단순히 학교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역할로만 만나지 않아요. 운양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지속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공동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아이들이 조금 더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모두를 인정해주는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운양학교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1학년 담임을 할 때 아이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할 때 야 너네 머리를 맞대봐. 그럼 문제를 풀릴 거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머리를 맞대더라고요. 1학년 아이들이. 근데 우리는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들,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과 얼마나 많이 머리를 맞대어 봤나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그 적정거리라는 말로 서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일만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조금 더 공동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배움을 또 아이들의 삶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행복한 어린이를 지향하는 운양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늘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마주하는 순간, 학부모와 이야기 나누는 순간,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순간순간마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영감을 주고 함께 창조하며 살아가는 게 운양교육 공동체입니다. 네, 운양의 사례가 굉장히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린 수업 사례 하나 자체도 이거는 일반화할 수가 없죠. 근데 운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과정 또 학부모들이 어떻게 만남을 가져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만남을 가져가는 이야기는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다른 아이들이 각자의 빛깔로 살아가야 하듯이 작은 학교가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운양의 사례가 하나의 영감으로만 존재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양이 믿는 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작은 학교도 인구 절벽도 코로나도 기후위기도 전쟁도 난민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육 공동체로서 작은 학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답은 모르겠지만 교직원과 학부모와 마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운양이 12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짧은 시간 동안 운양의 이야기를 들려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운양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직원들도 또 학부모들도 삶과 연결된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란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